안녕하세요. 꿈파농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귀농의 시기와 그 다음에 기촌의 시기, 그리고 지금 요즘에 사업 신청 기간인데요. 작물 재배 관련해서 사업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귀농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농과 기촌에는 제가 보기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오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귀농의 시기는 늦가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늦가을에는 지역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보통 사업들이 겨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작물 재배를 안 하던 사람들은 봄철부터 씨앗을 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은 1년 동안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물 재배라는 것은 겨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무슨 사업을 받고 싶다 하는 것들도 다 겨울에 1, 2월에 나오거든요. 고추나 뭐 이렇게 밭작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월 1일 날 귀농을 해야지 해서 오신다라면 1년을 거의 공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1년도에 난 귀농할 거야 생각을 하신다라면 가을에, 늦가을 한 10월 달 정도 추수철에 오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귀농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땅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귀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날 때마다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임대를 원하시거나 땅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이미 작물들이 다 심어져 있는 뭐 4월, 5월, 6월 달 오셔가지고 땅 구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도 쓰지 않는 노는 땅을 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노는 땅을 구매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물 재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양이가 여기 와가지고 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농의 시기가 딱 맞게 와야지 한 6개월, 1년 동안 말 그대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뻘짓 안 하고 바로 작물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늦가을 추수철에 한번 땅을 알아보시는 거,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귀촌의 시기도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귀촌 같은 경우는 오셔서 땅도 중요하시겠지만 시골 생활이 가장 힘든 때가 겨울이거든요. 집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있게 귀촌을 해서 다른 잡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귀촌에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봄철 조금 이렇게 봄바람 불 때, 제가 생각하기엔 한 3월 달 정도에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엄청 추울 때 땅을 사시더라도 포크레인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땅을 사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은 10월 달, 귀촌은 3월 달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달 정도에 귀농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가지고요,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8, 9, 10월 달 준비하고 10월 달 말경에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3개월 동안에는 열심히 교육 같은 것도 듣고 여러 가지 선도농가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청양을 결정을 해서 10월 달부터 기술센터 하고 면사무소 이런 데를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저희는 무조건 귀농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농사 지어야 되니까 땅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장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랬더니 11월 달 정도에 땅을 알아보게 됐고요. 12월 달에 바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연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 신청입니다.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농업 관련돼서는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에서 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농사 지을 때는 농사 관련된 지원 제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귀농을 시작을 하신다라면 말 그대로 내가 100만 원 쓸 거 50만 원만 쓰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밭작물을 하겠다. 그럼 밭작물에 들어가는 퇴비,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력 이런 것까지도 지원 제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원 제도가 12월 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너 쟤 안 나오죠? 아, 나 진짜. 지원 제도들이 12월 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귀농 오신 분들이 난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 뭐야 이거 지원 되게 많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지원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시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모든 사업들의 한 7, 80% 거의 90%가 12월, 1, 2월 달에 배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 시기를 10월 달로 잡으시면 이 혜택을 바로 다음 해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농한다고 하면서 3월 달에 왔어요. 근데 만약에 뭐 퇴비 지원이 있대, 뭐 있대, 이거 신청을 하려고 그래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혜택을 받으시려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1년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다,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사업을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꼭 12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장님한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계속 그 담당하는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지원 제도들 나오면은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문자라도 주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군청에 가셔서 담당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귀농을 해가지고요. 그 바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농사 관련된 군청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귀농하셨다라면 또 한 가지 팁이 좋은 것들이 있는 건 기술센터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복되는 사업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우선 내가 귀농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은 조금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기술센터 쪽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계속 노하우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싶다 하면 군청 쪽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 두 군데 다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아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우선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국비 사업, 하나는 도비나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매우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는 표고를 지니까 표고 하우스를 한 2동 정도를 새로 짓고 싶다 하면은 표고 하우스는 제외사기 때문에 짓는 비용이 약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퇴비를 사고 싶다, 아니면 비닐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도비나 군비 사업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한 9월달, 8월달, 9월달 예산 편성을 해서 10월달 승인받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신청한 사업이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내가 국비 사업 하우스 2동을 좀 큰 비용을 들여서 짓고 싶다, 아니면 6동을 짓고 싶다, 이럴 때는 국비 사업, 그건 올해 신청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체크해 놨다가 내년에 배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아셔야지만 생돈, 내 돈으로 100% 다 들여서 하우스를 짓거나 시설을 하지 않고 나라 돈을 조금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표고농장 같은 경우는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 부속 자재나 그 다음에 뭐 냉동 시설이나 냉장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사업입니다. 이건 내가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받는 거. 그리고 군비,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올해 10월, 12월하고 1월하고 2월 달에 신청하면 올해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가지고 내가 올해는 한번 사업을 좀 확장해야겠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셔서 군청 담당 직원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에 껴 넣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내가 신청한다고 100% 그때 되는 일은 없어요.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하고 내후년에 신청하면은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1순위가 아니더라도 해가 거듭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청하다 보면 이게 순위가 3순위에서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받아서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면 끊임없이 도전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청양 같은 경우는 한 3년이면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예. 마무리로 사실 정보력이 농업에서는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재배사를 3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도시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냥 내가 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지원을 받지 않고 생돈, 내 돈을 100% 다 쓰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순수익을 냈을 때 그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살을 깎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는 그냥 뭐가 좋대 해서 내 돈으로 바로 사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시면서 한 번에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원 제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저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디딤돌 사업 청년 실천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예. 이 사업을 오늘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만 45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총 5개소 그러니까 청년들 5명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80%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총 비용은 2,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으로 너가 시설을 하거나 뭐 기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작물 재배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큰 규모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청년이 40세, 39세 이렇게 돼 있는데 청양은 45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이기는 한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 올해가 처음 신청해 보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은 계속 밀어보면은 이 담당자가 뭐 이분 또 냈네 하면서 이게 눈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보시면 원페이지 계획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용 표고 배지 키트 개발을 위한 배양실 구축 해가지고 이렇게 첨부 자료까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지원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원페이지 신청서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그 팀장님이랑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되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지자체건 기술센터에 더욱더 할인율이 높은,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지원율이 높은 그러한 사업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군청도 알아보시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1월 달에 1월 초부터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 아시면 아주 좋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원 제도가 가끔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이걸 받았다고 내년에도 이게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 예. 부지런한 사람이 예, 잘 찾아서 예, 지원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 귀농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되게 제가 귀농 귀촌 막 이렇게 찾아보면 다들 막 어렵다, 막 안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보시면서 되게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